오늘 첼로 솔로곡으로 들으실 첫 곡은 푸어의 꿈 꾸고 난 후입니다. 보통 이 성악곡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아주 짧은 성악곡인데 워낙 화성도 아름답고 노래 멜로디도 아주 고혹적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보통 꿈 꾸고 난 후 이런 제목이지만 꿈을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도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단어를 보면 꿈을 따라서는 틀린 해석이고요. 꿈을 꾸고 난 후입니다. 꿈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연인이 짙은 유혹을 해가지고 하늘로 같이 올라가서 정말 하늘이 구름을 열어주고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찬란한 순간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영원히 거기 있고 싶은데 잠에서 깨서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그 아름다운 꿈이여, 다시 돌아오라 나의 연인이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고 포레는 1840년대 작곡가이기 때문에 뭐 독일 작곡가 브루크너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프랑스 작곡가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지만 언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음악은 뭔가 독특한 어떤 세련되고 또 물 흐르는 듯한 그런 음악도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베를리오즈라든가 구노, 뭐 마스네, 생상, 비제 이런 사람들과 나중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인상주의, 드뷔시, 라벨 이 사이를 잇는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작곡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레는 인상파주의 작곡가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인상파 음악의 지평을 열기 시작한,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낭만적이기도 하면서 인상파적인 어떤 아주 요염한 그런 코드와 멜로디가 나타납니다.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용은 안타깝고 꿈을 꾸고 나서의 그 아름다운 꿈에서의 그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4월에 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이 났었죠. 그리고 불이 나고 나서 며칠 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띠에 카푸숑이라는 첼리스트가 그 대성당, 폐허가 된 대성당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인류의 큰 손실이라고 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포레의 꿈꾸고 난 후. 그래서 오늘 그때의 기분을 한번 맛보시라고 이 곡을 첫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속해서 첼로 솔로로 들으실 곡은 리베르 탱고입니다. 리베르, 자유. 그러니까 탱고는 탱고지만 조금 자유스러운 형식의, 그래서 옛날에 아주 싸구려 선술집이나 그런 술집에서 많이 연주되고 춤추던 그런 탱고를 이제 콘서트홀로 이끌어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 탱고, 그 역할을 피아졸라가 했지요. 그래서 탱고가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키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만드는 데 비해서 피아졸라의 탱고는 사람들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그런 마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에버 탱고, 새로운 탱고의 아주 대표적인 곡이고요. 제목 그대로 자유로운 탱고는 어떤 음악일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그리고 그 전에 꿈꾸고 난 후라는 포레의 성악곡을 오늘 첼로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는 이 포레가 1800년대 중반 작곡가인데요. 이제는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1685년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와 핸델이 태어난 해인데 이 타르티니는 1692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의 스타일이라든가 모든 양식이 굉장히 옛 것이죠. 바로크 음악이고, 이 타르티니라는 사람은 파가니니가 19세기에 아주 걸출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면 이 타르티니는 그 위에 원조격 아주 기가 막힌 기교를 가진, 19세기에는 그 벌추어소라고 하는 아주 명인 연주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18세기에 그렇게 명인 연주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기교를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몇 안 되는 작곡가입니다. 근데 그 타르티니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바이올린 좀 빌려달라. 내가 좋은 음악을 연주하겠다. 그 대신 당신의 영혼을 팔아라. 그래서 이 음악가의 욕심이 있으니까요. 내 영혼을 팔 테니까 좀 들려다오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고, 오늘 자꾸 왜 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막 적었는데 절반도 못 적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그 꿈을 꾸고 싶었는데 포레와 마찬가지로 못 꾸고, 하여간 그래서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제목이 그래서 악마의 트릴입니다. 전체 4개 악장, 3개 악장, 뭐 이게 사실 악장의 구분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몇 악장인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마지막 부분에 트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트릴이라는 것은요, 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여러분들 그 원시 시대부터 악기의 발달을 보면 뭘 두드리는 타악기, 또 플립이나 무슨 나무 대롱 같은 거를 부는 관악기, 그 다음에 현을 가지고 이제 소리내는 그런 현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현을 소리내는 방법은 뜯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거의 최초의 악기가 하프이듯이 이렇게 소리를 뜯습니다. 그래서 긴 줄, 뭐 짧은 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긴 줄은 낮은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뜯죠. 그러다가 이제 그 활, 아까 보셨죠? 활을 가지고 현을 마찰해서 이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하프 같은 악기는 이렇게 통통통통 뜯으니까 이 악기가 물론 소리에 갖고 있는 매력은 있지만 극단적인 그 약점이 뭐냐면, 소리가 한번 땅 뜯으면, 기타도 마찬가지죠. 땅 뜯으면 소리가 그냥 작아집니다. 그렇죠? 뜯는 순간 탱 이렇게 사라집니다. 피아노는 안 그렇죠. 피아노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소리를 누르고 있으면 그 소리만큼 소리가 유지가 되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래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해머로서 현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건반악기라고 하느냐 타악기라고 하느냐도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건반을 누르면 해머라는 요만한 우리가 피아노 고전을 보시면 올랐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전에 챔발로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챔발로라는 악기는 건반을 사용해서 하프처럼 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땡 치면 와서 땡 하고 때려요. 이렇게 갈퀴가 있어가지고 위에 달려있는 갈퀴가 땡 또 하면 땡 하니까 결국 챔발로는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땡 하면 그냥 땡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성악은 길수록 있잖아요. 소리. 이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길게 할 수 있는데, 챔발로라는 악기나 이런 뜯는 악기들은 그 길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음악의 3가지 요소, 고조, 강약, 장단. 이 장단이 안 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피아노가 발명되기 전에 챔발로 연주하는 사람들은 하면 소리가 이렇게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긴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러면 소리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트릴이라는 게, 이게 바로 트릴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소리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거를 뭐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래서 트릴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트릴이라는 거는 크게 치면 아주 화려하게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뭐 쇼팽의
아름답지 않다고 그럴까요? 그런 아름다운 이런 그러니까 트릴이라는 게 용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곡에서는 이렇게 멜랑콜리한 분위기도 내고 또 빠른 곡에서는 사람 아주 흥분시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트릴이라는 기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뭐 손 이렇게 움직이니까 굉장한 비교가 요구되죠. 그래서 탈티니의 작품은 그 탈티니가 꿈에서 들었을 때 이런 악마가 막 이런 걸 막 들려주니까 와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19세기는 이런 용법이 많지만 18세기에 이런 정말 18세기 초반 17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음악을 탈티니도 꿈에서 처음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깨어나서 멋지게 곡을 작곡을 하고 오늘도 이 탈티니의 악마의 트릴이라는 곡은 바이올리니스트들 사이에서는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곡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승희 씨한테 여기 연주하자고 좋다 그랬는데 뭐 할까요? 그래서 악마의 트릴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마의 트릴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탈티니의 악마의 트릴 들으시겠습니다.
Thank you.
악마의 틀이라는 제목이 붙을만 하죠. 바이올린 솔로가 아주 길고 이 마지막 악장은 저희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악장이기도 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악장입니다. 이제 멋진 노래들을 몇 곡 들으시겠습니다. 김규환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뭐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Those Were the Days.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러시아의 시인 그리고 러시아의 음악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68년이죠. 60년대 후반에 이것을 영어로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서 메리 홉킨이라는 당시에 20대 아주 어린 신인 가수를 기용해서 이 메리 홉킨이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중학교 때 이 곡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68년도에. 근데 그 메리 홉킨이라는 가수는 어떻게 보면 변성도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여간 묘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도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곡에 흠뻑 빠졌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가사를 읽어보시면 68년도에 이제 영어로 된 가사가 우리가 선술집에서 만나서 친구들끼리 젊었을 때 놀고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영원할 줄 알았고 우리가 항상 노래하고 항상 춤출 줄 알았고 우리가 꿈꾸던 삶이 항상 이루어질 줄 알았고 우리가 싸우면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 2, 3, 4절에 그다음 이게 후렴구의 가사고요. 그러면서 점점 3절에 가면 여인숙에 다시 왔는데 옛날 사람들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아있다. 저 창문에 비친 저 나이 들은 여자가 나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 나이는 들었지만 지성은 하나도 늘질 않았다. 지식은 그대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인생을 굉장히 관조하는 듯한 아주 멋진 가사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히트를 기록했던 작품입니다. 영국의 그 비틀즈의 한 사람인 폴 맥카트니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는 뭐 LP 시절이죠. 근데 대부분의 유행가들 팝송이 대개 3분 정도 걸립니다. 2분 반에서 3분 반, 긴 곡이 한 4분 정도 가는데 그래서 그 LP를 보면 뭐 한 6, 7곡이 한 면에 있으면 다 요만 하는데 이 곡만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 곡이 처음에 곡을 만들 때 사람들이 곡이 너무 긴 게 아니냐,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실제로 이 곡 연주 시간이 5분 30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뭐 우리 가요도 그렇고 뭐 총각 선생님 무슨 동백아가씨 다 보세요. 한 2절 하고 끝납니다. 또 조금 길면 2절하고 간주 있고 마지막 부분 부르고 끝나는데 이거는 훌로 네 절이 계속 나와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길이의 음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멋진 가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1968년에 그 8월에 만들어지자마자 10월부터 빌보드 차트에 몇 주간을 2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1등을 하려면 좀 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강한 곡이 있으면 결국 이 도저 오브 더 데이즈가 1등을 못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1등을 한 막강한 곡이 바로 비틀즈의 헤이 주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헤이 주드를 따라가지 뭐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68년도 10월 쭉 봤더니 도저 오브 더 데이가 4등, 3등 이렇게 올라가서 2등 하더니 2등에서 계속 막혀있다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헤이 주드는 항상 1등했고요. 이 곡을 들으시면 폴 맥카트니가 얼마나 훌륭한 제작자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도저 오브 더 데이즈라는 그 옛날 그 시절이라는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사가 우리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아마 절절하게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긴 팝송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어서 걱정을 해서 2등인데 헤이주드는 6분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팝송들이 좀 길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80년대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는 아주 긴 곡이 됐죠. 그래서 그 팝송의 길이 가지고 또 논문을 써도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님이 오시는지 하고 도저 오브 더 데이즈를 먼저 두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더 멋진 노래 하나 듣고 쉬죠. 그 레하르라는 작곡가의 오페레타 주디타입니다. 예, 주디타 중에서 나오는 아리아인데 항상 나라가 부강하고요. 어, 그리고 힘이 세지면 예술을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술에 대한 후원도 많고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하고 그럽니다만은 나라가 워낙 더 세지면 더 부강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퇴폐와 환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예외가 아니어서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베토벤의 음악이 연주가 되고 슈베르트의 음악이 연주되고 그랬는데 한 중반쯤 지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심각한 곡을 안 듣습니다. 매일 밤 모여서 춤추고요. 서로 얼굴을 알려주면 좀 창피하니까 가면 무대 같은 거 열고 그래서 뭐 정말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춤출 때 요한 슈트라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절대로 요한 슈트라우스 음악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도 베토벤이나 뭐 푸치니나 바그너나 이런 사람의 심각한 오페라보다는 좀 가벼운 오페라, 경가극 또는 희가극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파트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벼운 뭐 집시 남작이라든가 박쥐라든가 뭐 이런 요한 슈트라우스, 오펜바흐 또 레하르 이런 사람들이 그 가벼운 시대의 음악을 아주 멋지게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하르는 1930년경 그러니까 그 나이에 환갑 때쯤에 자신의 작품에 종지부를 찍는 아주 멋진 오페라 주디타를 씁니다. 주디타 이거는 오페레타라고는 제목에 붙여져 있는데 사실 오페레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도 좋고 심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딱 그 시대가 시대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은 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 마음이 피폐해지고 항상 불안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랑이 좀 더 절절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게 애절하고 그런 시대에 이 주디타라는 오페라가 만들어집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디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나이 많은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오타비오라는 아주 젊은 너무 매력 있는 군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 이혼을 하고 둘이서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갑니다. 모로코로 가는데 남자는 군인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이제 전선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주디타하고 헤어지면서 주디타는 이 오타비오를 기다리면서 근데 오늘날처럼 뭐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내가 핸드폰 할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디타가 남자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나이트클럽의 무희가 됩니다. 자기를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고 그 노래하는 장면에 나오는 곡입니다. 내 입술은 어느 입술보다 아름답고 사내들이 그러는데 내 입술 키스에서는 와인의 맛이 난다고 하고 여자들은 다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자들은 나만 보면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게 아주 나이트클럽에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뽐내는 그런 노래죠. 결국 기다리다 영국의 귀족에게 이 여자는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워낙 오랫동안 남자가 안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남자의 마음을 뺏기고 얼마 안 지나서 이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미 자기 여자는 다른 남자와 같은 저쪽 별실에서 즐겁게 웃고 막 목걸이 선물 받고 그러는 걸 이제 느끼고서는 이제 포기했죠. 그리고 여자는 그 술집을 떠나고 4년 동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막이 4년 후인데요. 이제 잘 살고 있다가 그 여자가 일했던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옵니다. 바 클럽이겠죠. 와서 거기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근데 오타비오가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 그 여자가 그걸 잊지 못해서 자기가 그 클럽의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년 후에 그 부부가 다시 와서 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내가 오늘 이 홀 전체를 빌리고 그걸 하겠다. 그리고 와서 보니 그때 주디타하고 오타비오가 만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의 만남도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남자가 계속 이제 피아노를 치고 그런 거 여자가 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빨리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가고 그리고 그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여자 따라서 나가고 오타비아는 피아노를 치다가 손님이 나가니까 혼자서 피아노를 딱 뚜껑을 덮고 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전쟁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별 뭐 이런 거겠죠. 또 분위기도 모로코, 카사블랑카. 여러분 카사블랑카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의 오페레타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꼭 주디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들으실 이 노래는 그 슬픈 뭐 이별 이런 거 있기 전에 주디타가 한참 그 나이트클럽에서 잘 나갈 때, 댄서 가수로서 잘 나갈 때 무대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노래입니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질투하고 남성은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곡입니다. 그리고 장미꽃을 여러분께 던질 겁니다. 그러면 꼭 갖고 계세요. 거기에 무슨 경품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들어보시죠.
그 장미꽃을 싼 그 보라색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핑크색 종이가 들어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핑크색 종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 안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 보죠. 있죠? 예. 네. 저 그 핑크빛 종이가 있는 분은 저 이 LS 그룹의 프로스펙스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부회장님이 직접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핑크색 종이 발견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죠.